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일반화학 1 제2장 세 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래 개념 그리고 원자량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다음에 이제 물질의 어떻게 분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온 결합성 화합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화합물들을 어떻게 이름 붙이는가, 그것을 이제 무기화합물들에 대해서, 유기화합물은 이제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잠깐. 파란색으로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모래 개념을 일단 소개합니다. 이제 원자의 무게를, 원자의 질량, 죄송합니다. 이제 질량을 원자의 질량이 고유한 성질이에요. 어떤 원자든지 질량이 다르면 다른 원자입니다. 자,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징크 아톰, 아연 원자, 지금 요드 원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문제는 저울로 그게 밸런스에서 감지가 안 돼요.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가 감지가 안 되니까 10개 같이 같은 숫자를 비교할 수는 있잖아요. 같은 10개의 징크 아톰 또 10개의 I2 분자 이걸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개도 감지가 안 돼요. 그러면 100만 개 하면 어떨까? 100만 개도 감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늘려요. 그럼 몇 개까지 늘릴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저울은 상대적으로 재는 겁니다. 지구 중력장이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탄소가 있어요. 탄소 중에서도 질량수 12인 탄소가 있습니다. 12가 있고 13이 있고 그렇잖아요. 질량수 12인 탄소가 정확히 12.0000g에 들어가 있는 개수 만큼씩 갖고 비교하자. 그러니까 탄소 12, C12 12.0000만큼에 들어가는 개수를 징크 아톰을 그만큼 갖다 놓고 재면 그게 징크 아톰의 탄소 12가 12g인 거에 상대적인 질량이 되죠. 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요. 그런데 바로 요만큼의 그 숫자, 탄소 12가 카본 12가 이만큼의 질량을 갖는데 숫자를 정확하게 나중에 알아내요. 그걸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는 것을 우리가 또 1몰이라고 그래요. 1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징크 아톰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는 것을 1몰 징크가 되겠죠. I2 몰레큘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는 게 1몰 I2가 되겠죠. 그럼 I는 몇 개예요? 2몰 I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토믹 매스하고 아톰 한 개의 질량하고 몰의 매스하고 1대1로 대응을 하죠. 같은 숫자의 원자를, 같은 숫자의 분자를 지금 질량을 다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질량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량을 달아서 몰수로 계산하면 그게 바로 원자수의 비가 된다. 몰비는 원자수 비와 같은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화학적인 양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나 큰지 이제 책에서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그냥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입니다. 엄청 큰 숫자. 그래서 보니까 뭐 대학교 등록금이 미국에서 한 10만 달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연애. 좋은 학교는 좀 더 비싸고 그러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할 때는 굉장히 낮았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랬고 이 정도 10의 5승 5도 정도가 되고, 인구가 몇십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여기쯤 됩니다. 10억, 몇십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구하고 태양까지 거리 봤더니 이 정도 됐는데 이거 센티미터라 그래요. 킬로미터로서 30만이니까 여기로 떨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아무튼 단위에 따라 다릅니다. 그다음에 우주의 나이를 스티브 호킹이나 알지 잘 모를 텐데 세칸드로 치면 이 정도 된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구예요. 지구의 바다에 있는 모든 그 바다에 있는 물, 그것이 한 여기까지예요. 여기 굉장히 엄청 큰 숫자죠. 지구 같은 거 거의 600개가 있어야 그 정도의 말하자면 물의 양 이렇게 되니까 아보가드로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우리가 물 한 모금 먹으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게 물 1몰 정도 돼요. 아보가드로 숫자면 물 분자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분자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성질은 재현성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전에 화학을 소개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자, 아보가드로 숫자 이렇게 큰 숫자라고 하는 걸 그냥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자, 아보가드로 숫자로 이루어진 것을 1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톰의 매스를, 그러니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다루는 기본 단위가 있으면 좋겠죠. 그걸 AMU, Atomic Mass Unit, AMU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까 C12, 카본 12의 그 매스를 12.000 AMU가 이것의 질량, 원자 질량 단위로 나타내는 거죠. 밑에 어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의한 게 아톰이 1몰이 있을 때 그것을 질량을 재요. 그래서 그람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람을 띄면 그것이 바로 아토믹 매스, 원자 질량이다, 원자량이다 주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토믹 매스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탄소만 해도 아까 12짜리 탄소가 있었고 13짜리 탄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지구상에 존재한 존재비를 곱해서 가중치로 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원소의 평균 원자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탄소를 보면은 이게 카본 13이 있으니까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를 12.000 AMU고 아까 AMU가 이만큼쯤 돼요. 이게 아마 양성자, 중성자 질량의 평균 정도가 될 텐데 이걸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12배가 이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람수로 따지니까 이만큼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아보가드로 수 하면 뭐가 될까요? 이것의 원자량이 나오거든요. 이것의 원자량, 탄소 다 말고. 그래서 1몰의 그 탄소 원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아보가드로 수를 그 질량에다 곱해서 12.0000g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만큼에 들어있는 탄소의 원자수가 1몰이거든요. 아보가드로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탄소의 원자량, 그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은 카본 12가 98.89% 있어요. 카본 13이 1.11%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를 12AMU 곱하기 98.89%, 13.0034 이건 이거에 대비해서 그래요. 0.011 해서 나온 게 12.011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의 표준적인 평균 원자량인 것입니다. 전에 그 탄소의 평균 원자량 얼마라고 그랬죠? 12.011. 그래서 그렇게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했던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통 탄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자량 기준이 카본 12죠. 여기에서 12.0000 AMU 이렇게 놓고 탄소가 보면 이게 12도 있지만 13도 있고요. 14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존재비에 따라서 각각의 물론 이제 질량 분석을 통해서 이제 카본 12가 얼마고 카본 13이 얼마고 카본 14이 얼마고라고 결정했다면 그것들의 이제 가중치 평균 자연계에 존재비로 자연에 존재하는 존재비의 가중치 평균으로 해서 이제 평균 원자량 구한 것이 12.011 됐다고 이제 저번에 얼마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걸 좀 더 정밀하게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매스 스펙트로메타라고 하는 방법인데 그 원리를 잠깐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음에 또 나오긴 하는데, 자, 그래서 보면은 보통 여기서 샘플로 들은 건 이제 보론이에요. 보론이 그 자연계 보론 10하고 보론 11하고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샘플 취하면 이게 혼합물이겠죠. 섞여 있겠죠. 혼합물은 아니지만 이제 원자들로 이루어진 이런 원자 저런 원자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일단 가스로 만듭니다. 아토마이제이션 하는데 가열하면은 일단 증발할 테니까. 그리고 이쪽 진공이에요. 진공관이니까 빨아들이겠죠. 빨아들여서 여기 가면은 이 체인버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그 에너지가 높은 하이 에너지 전자로 이거 때려요. 전자로 때려주게 되면 고에너지 전자로 때려주게 되면 이온이 되고 전자 하나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전자가 전자 쳐서 튀어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B 플러스 이온이 되고 B 플러스 이온이 대전된 입자가 계속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면서 자기장을 만나죠. 그럼 대전된 입자가 자기장을 통과하면 경로가 휘게 됩니다. 휘게 되는데 보론 10이 가볍고 보론 11이 더 무겁죠. 그러니까 가벼운 놈이 더 많이 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슬랫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양쪽 얘가 도달하는데 여기 이게 도달하는데 여기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관측이 되는 것을 이 디텍터가 감지를 해요. 그래서 인텐시티, 세기도 얼마나 세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감지를 합니다. 이렇게 관찰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제 생각이 이렇게 걸릴 텐데 매스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매스 스펙트럼 얻어주면 이제 존재비, 질량비는 물론 존재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시료를 기화시켜서
대전 이온으로 만들고 이온을 이제 날려보내는데 자기장을 통해서 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휘는 정도가 질량 차이에서 분리가 되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매스 스펙트로메타라고 한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보론의 평균 원자량을 이제 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이 매스 스펙트럼이 이렇게 얻어졌어요. 대충 1대4 정도 되겠네요. 1대4 정도인데 정확히 보니까 이걸 100이라고 했을 때 이거 24.80입니다. 그리고 이게 각각의 이제 매스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카본 12를 12.0000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질량이 보론 10의 경우에는 10.0129, 보론 11의 경우에는 11.0093이에요. 근데 이게 19.87%니까 존재비로 0.1987. 그래서 10.012 곱하기 0.1987. 이것은 1.0093인데 존재비로 보니까 80.13%, 0.8013. 이렇게 해서 10.81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게 보론의 평균 분자량, 이제 이런 식으로. 각 원소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밀한 원자량을, 평균 원자량을 여기서 이제 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몰의 물질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그거를 해봤는데 1몰의 물질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보면 헬륨이 여기 있죠. 헬륨이 기체니까 이만큼 22.4리터 정도 될 거예요. 뭐 온도와 압력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1기압 뭐 0도씨인데 한 25도 이런 온도면 근데 황이 있고요. 이게 구리고 수은이 있습니다. 1몰의 양들이 다 이렇게 이것들은 이제 질량은 다 다릅니다. 원자량만큼의 그 질량이 되죠. 1몰씩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4g 정도 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원자들이 모여서 화합물이 되는데 왜 원자들이 왜 과연 그렇게 서로 붙어 있을까? 뭐 줄다리기를 할 때 한쪽에서 놓고 나가지 않는 이렇게 붙어 있겠죠. 원자들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서로 붙어 있고 분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분자라고 하는 거 이온성 고착은 좀 다르거든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서 분자가 있는 거, 물 분자, 뭐 알코올 분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 물질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자들이 공유 결합에 의해서 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이 뭐냐면 보통 이제 원자핵이 있는데 그들의 사이에 이제 전자를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합, 공유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전자들의 상태가 따로따로 있었던 상태보다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전자들의 상태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결합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자가 공유됨으로써 결합이 두 개의 원자핵이 같이 있을 수 있는 화학 결합을 이룬다. 이것을 우리가 공유 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하고 있는 것은 원자핵과 원자핵이 있고 그 결합이 있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분자 모델, 분자니까 분자 모델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볼 앤 스틱, 볼 앤 스틱 모델. 그래서 HCl이고요. 이거는 O가 있고 보통 빨간 걸 산소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있어서 H2O가 되고요. H2O. 이거는 HCl. 이거는 N이 있고 수소가 3개 있으니까 NH3. 이거는 탄소가 있고 수소가 4개 있으니까 NH4. 이거는 이제 보통 워터, 물이고요. 이거는 암모니아. 이거는 메세인. 이거는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이게 명명법 좀 이따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자 모형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 글루코스입니다. 포도당. 여기에는 포도당은 탄소 6개하고 물이 12개. 그러니까 12O6 이렇게 되는 거. 분자식. 여기 있네요. 분자식인데 이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탄소가 산소와 수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이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스트럭처럴 포뮬라 구조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우리는 잘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뭐 캠드로라든지 뭐 아이시스드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런 걸 잘 그릴 수 있으면 되겠고 보면 산소가 있고 탄소링 5개가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육각형이 되고 여기에 CH2OH가 있고 나머지 OH가 5개 붙어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4개 붙어 있는 거 여기까지 5개. 여기 산소가 하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구조식을 그려서 이 모양이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원자들이 어떻게 기하학적인 분자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요. 분자 구조. 그거는 원자들의 공간적인 배열, 기하학적인 배열. 그걸 우리가 분자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자적인 이렇게 NaCl이라고 하는데 소금이라고 해서 Na 하나
Cl 하나 이렇게 해서 분자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Na는 금속이에요. 소디움은. 그래서 이거는 전자를 잃기가 쉽습니다.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만들어지죠. 전자를 얻으면 클로린은 비금속이라 전자를 얻기가 쉬워요.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만들어져요. 이온을 먼저 배워야 될 텐데 이온은 아까 원자가 전자를 잃든지 양이온이 되든지 전자를 얻든지 해서 음이온이든지 해서 원자가 전하를 띠게 되는 거. 우리가 그것을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온 중에서도 아까 전자를 잃어가지고 전자를 잃으면 사이즈가 작아져요. 네, 왜냐하면 원자에게 플러스 차지가 증가되고 마이너스 차지가 적어지니까 전자를 얻으면 사이즈가 커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잃어가지고 양전하를 띠는 거. 이것을 우리가 양이온 또는 캣아이온, 고양이온 아닙니다. 캣아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이온. 그다음에 음이온은 이온이 아닌 게 아니고 그냥 애니온, 음이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쿨럼 인력에 의해서 서로 당기게 되죠.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보게 되면 격자를 이뤄요. 그래서 Cl, Na, Cl, Na,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또 밑으로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돼서 이런 전체적인 덩어리를 만듭니다. 설탕이나 소금 결정을 보면 아주 작은 부분, 미세한 부분 이렇게 규칙적인 격자로 돼 있어요. 라티스가.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온 결합성, 이온들이 돼서 서로 결합을 하는 이온 결합성 분들을 가지고 이온 결합성 고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온 결합성 고체가 되든지 또 아까처럼 공유 결합에서 분자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볼 거는 아까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봤더니 비금속들이 수소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돼요. 자기보다 이제 금속하고 결합할 때 마이너스로 가고요. 비금속하고 결합할 때는 플러스로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양쪽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비금속들이 마이너스 이온들을 만들고요. 금속들이 플러스 이온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특히 전이금속들은 금속이니까 플러스 이온들을 만들죠. 플러스 이온들을 만드는데 보통은 단일 한 가지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2가짜리, 3가짜리 2가짜리, 3가짜리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전하가 나타나는 다가 이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금속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리만 하더라도 1가 이온이 만들 때는 Cu 여기 밑에다 다시 하겠습니다. 1가 이온이 만들 때는 Cu2O, 5가 2가거든요. 2가 이온이 만들 때는 CuO 이렇게 두 가지의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철은 아마 철도 두 가지, 구리도 두 가지, 그리고 보통 우리가 주로 아는 건 HG. HG2 이거 1가예요. 근데 이건 두 개가 항상 붙어서 이온을 만듭니다. 그래서 HG2인데 이 2에 2가 이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릅니다. 이거 단일한 게 하나가 2가 이온이 된 거고, 크롬, 바네듐 다 두 가지씩 만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명명법 노멘클러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멘클러처를 우리 명명법 하는데 이 화합물들의 이름을 붙여야 돼요. 유기 화합물은 나중에 따로 하겠고 오늘 우리는 무기 화합물들 그것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복잡해지니까 단일한 이종, 그러니까 바이너리 컴파운드,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만들어지는 NaCl처럼 소금처럼 그런 것들의 이름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붙이는지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건 양이온, 이건 음이온, 그렇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전하가 중화가 돼야 되거든요. 전하가. 그래서 전하가 중화되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A를 숫자만 1로 보내고 B를 숫자만 1로 보내면 B만큼의 A-가 있고 A만큼의 B-가 있으니까 A 곱이 같죠. 그래서 이렇게 중성인 염, 살트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살트가 만들어질 때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영문 이름하고 한글 이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영문 이름을 할 때는 금속을 먼저 얘기해요. 그냥 이름을 말합니다. 금속, 크로미움은 크로미움, 아니면 징크면 징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그 다음에 이 비금속의 이름을 말할 때 끝에 어미를 ID를 붙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Cl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소디움이죠. 이름이 소디움이에요. 그냥 소디움. 그 다음에 이게 클로린이거든요.
소문자로 써야 될 겁니다. RIN E가 되는데 E는 띄지 말고 IDE를 붙입니다. 소디움 클로라이드 이렇게 말하는 거 NaCl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한글 이름 할 적에 한글 이름 할 적에는 조금 달라요. 먼저 X 이름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밑에 걸 뒤에 걸 먼저 해요. 그다음 화를 붙이고 띄질 않아요. 그다음에 이거 앞에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NaCl은 뒤에가 염소잖아요. 그러니까 염소인데 염소자 띄지 말고 화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소디움이거든요. 소디움 이렇게 씁니다. 그냥 한글이니까 한글로 써야죠. 자, 이게 좀 다릅니다. 여기 왜 나트륨이라고 또 해놨는데 이게 좀 저 옛날 것이 돼서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소디움 안 하고 그냥 나트륨 그랬어요. 이게 원래 라틴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옛날 슬라이드 고치지 않은 거 안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NaCl을 아까 했는데 영어에서는 소디움 클로라이드, 염화나트륨, 염화소디움입니다. 그다음에 HBr은 수소 먼저 쓰죠. 그래서 하이드로젠. 그다음에 뒤에 브로민인데 브로마이드로 해서 브로마수소 한국말로는 H2H는 이거 H 먼저 쓰니까 하이드로젠. 설퍼니까 설파이드. 좀 다른 것도 있어요. 또 황화수소. 베릴륨은 베릴륨 먼저 쓰고 클로린이니까 클로라이드 아까하고 똑같죠. 다음에 네 번째 이거 보론이니까 보론 써주고 나이트로젠 하지 말고 나이트라이드 이렇게 씁니다. 우리말로는 질화붕소. 그런데 다 이렇게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워터 같은 거 그냥 워터라고 합니다. 이거 하이드로젠 악사이드 이렇게 안 해요. 다음에 이거 포스포러스 설파이드 이거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포스파인. NH3도 하이드로젠, 나이트라이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암모니아 이렇게 씁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건 그냥 상용명, 그냥 보통 쓰는 이름을 그냥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아르센이고 하이드라진 이렇게도 원료로 썼던 거예요. 그다음에 COCl도 포스젠, 독성, 맹독성의 기체고 이런 것도 이름은 그냥 이름 있는 건 그냥 써준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기화합물 명명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숫자 어떻게 세는지는 알아요. 몇 개 들었는지. 숫자 세는지 알아야 되고요. 또 접두사로 봤을 때 뭐가 몇 개 있는지 표시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산화수도 표시해 줘야 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 원자가 2개 이상 이렇게 화합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구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표시합니다. 그때 원자가 몇 개 들어 있는지 또 같은 화합물인데 원자가가 다르게 즉 이온의 그 차지가 다르게 화합물을 만드는 경우 이거 다 표시를 해서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로마 숫자하고 그리스어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는 짝대기 하나면 1, 2개면 2, 3개면 3, 4개를 쓰지 않고 이게 5예요. 5에서 하나 뺀 건 4고 5가 있죠. 5에서 하나 더한 걸 6입니다. 그래서 5는 5고 6이고 하나 더 더하면 7이 되고 하나 더 더하면 8이 되죠. 여기까지만. 사실 10이 x거든요. 그래서 이거 9고 x는 10이고 이렇게 쓰면 11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로마 숫자. 로마 숫자도 어떻게 뭐 100만, 1000만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배워놓으면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유럽 같은 데를 가서 이렇게 건물 있을 때 그걸 써 있거든요. 좀 있는 데였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화학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하고 지나갔는데 그리스어 접두사 써가지고 몇 개 있는지 이런 걸 표시합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젠 2개 있으면 다이나이트로젠, 3개 있으면 트라이나이트로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있으면 모노, 2개 있으면 다이, 3개 있으면 트라이, 뭐 트리 해도 되겠습니다. 한국말 할 적에 그냥 트리 하니까 4개 있으면 테트라, 5개 있으면 펜타, 6개 있으면 헥사, 7개 있으면 헵타, 8개 있으면 옥타, 9개 있으면 노나, 10개 있으면 데카, 11개 있으면 운데카, 12개 있으면 도데카, 13개 있으면 트라이데카, 테트라데카, 펜타데카, 헥사데카, 헵타데카, 옥타데카, 노나데카까지 가요. 그 다음에 데카데카 못하죠. 그래서 아이코사 이렇게 20,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거기까지 했으면 로마 숫자 표시하는 거하고 그리스어 셀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명명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소 이름들은 다 알아야 되고요. 제가 전에 첫 시간인가 그때 원소의 이름들을 좀 다 알아두자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만 많이 써야 되니까 단어들을 많이 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트로젠 옥사이드가 아까 제가 5개로 먼저 강의했었는데 6개가 있네요. 보니까 6개가 다 질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어요. 다 나이트로젠 옥사이드 할 수가 있죠. 근데 구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이트로젠이 몇 개 있고 산소가 몇 개 있는지 세는 거죠. 나이트로젠 2개니까 다이나이트로젠 그냥 옥사이드. 없으면 한 개짜리는 그냥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나이트로젠 하나, 옥사이드 하나니까 나이트로젠 옥사이드 그렇게 된 거고, 이건 2개, 3개니까 다이나이트로젠 트라이옥사이드. 이건 하나, 2개니까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 이건 2개, 4개니까 다이나이트로젠 테트록사이드. 이건 2개, 5개니까 다이나이트로젠 펜톡사이드. 이렇게 아까 그리스어 배웠던 거 접두사 써가지고 이름을 구별해 주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이 산화수를 나중에 따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다 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산화수를 표시해줘요. 여기서 산소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는 2개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되죠.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그 로마 숫자가 1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트로젠 1 옥사이드, 나이트로젠 2 옥사이드, 이건 2이니까 이건 나이트로젠 3 옥사이드, 나이트로젠 4 옥사이드, 나이트로젠 4 옥사이드. 이건 이제 구별이 안 되네요. 이건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나이트로젠 5 옥사이드 이렇게 해서 로마 숫자를 가로에다가 산화수를 로마 숫자로 해서 가로에다 해서 화합물을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아산화질소, 일산화질소, 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사산화이질소, 오산화이질소 이렇게 우리말 표현할 수 있고요. 영어에서 상용면으로 이 N2O를 나이트로스 옥사이드, NO를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수가 증가할 때 낮은 걸 OES, 높은 걸 IC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U1가, CU2가 있을 때 이걸 큐프로스, 큐프릭 이렇게 해요. FE2가 이건 페로스, 이거는 FE3가 여기다 쓸게요. 이거 저기보다 FE3가 이건 페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름 명명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의 이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Na는 소디움 플러스니까 이온, 케타이온이라고 특별히 안 하고요. 그냥 이온 하면 그게 양이온이죠. 소디움 음이온 안 만들어요. 그래서 Na 플러스는 소디움 아이온, Ca2 플러스는 칼슘 아이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봤던 게 커퍼 1가니까 1가니까 1이온, 2가니까 2이온 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큐프로사이온이 1가고 큐프릭아이온이 2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온 2 아이온, 아이온 3 아이온 해야 되는데 2가가 여기서 산화수가 낮죠. 그래서 이건 페로스 아이온, 높은 거를 페릭 아이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건 틴 2가 이온, 틴 4가 이온 이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었어요. 다음에 이거는 단위체로 돼 있으니까 그냥 암모늄 아이온, 이거는 특별히 하이드로늄 아이온,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가 단위가 돼서 2가 이온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머큐리 자체는 1가죠. 그래서 머큐리 산화수 나타내죠. 머큐리 이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름들을 다 외두시기가 어렵더라도 외두셔야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플로라이드,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하이드라이드. H 플러스는 하이드로젠. H 플러스는요, 이건 하이드로젠 이온 합니다. 양이온이니까 자기 이름 그냥 붙이죠. 그렇게 돼요. 이거는 음이온이니까 하이드라이드 이렇게 된 거예요. 옥사이드, 설파이드. OH니까 하이드록사이드. C는 사이아나이드. MnO4-1가 퍼망가네이트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CrO4 2가 이건 하나 낮은 거거든요. 그냥 크로메이트. 이건 Cr2O7 2가 다이크로메이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질산, 황산, 이건 탄산이고, 탄산도 두 가지 H가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인산이 있고요. 이렇게 염소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온에 따라서 어떤 건지. 여기서 이거 반대 이거는 3개가 들어가서 있죠. 그러니까 이 질소의 산화수가 높은 거예요. 이건 5고 이건 3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7이고 5고 그렇게 됩니다. 산소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나이트 레이트 높은 거에 낮은 건 아이드 붙여서 나이트라이드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설페이트도 이게 높은 게 설페이트, 낮은 게 설파이드 이렇게 돼요. 이거 카보네이트는 그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데 이런 걸 카보네이트, H가 붙은 거를 하이드로젠 카보네이트라고도 하고 바이카보네이트라고도 합니다. 이름이에요. 이건 인산기니까 포스페이트가 되죠. 그러니까 염소산인데
이게 제일 낮은 게 있고 다음 높은 게 있고 높은 게 있고 높은 게 돼. CL의 이제 산화수가 점점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는데 보통 이걸 갖고 따져요. 이게 낮은 게니까 클로라이트죠. 이게 높으니까 클로레이트 했어요. 여기서도 ID, AT 했듯이 IT, AT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퍼클로레이트. 이거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하이포클로라이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아염소산, 염소산 그러죠. 이걸 차아염소산, 염소산은 과염소산 이렇게 우리말은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이온을 다 알았고요. 양이온은 조금 아까 했죠. 그렇게 이온들이 이름을 아니까 보통 이온들 이름을 아니까 이제 그것이 두 개가 바이너리 컴파운드가 있을 때 영어로 식으로 얘기하니까 양이온 먼저 얘기하고 음이온을 하고 음이온 이름들 다 배웠으니까 그냥 붙이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다시 지우고 K2CR2O7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가 이온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이가였죠. 이게 플러스가 두 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요? 괜히 지웠네. K2CR2O7 앞에가 뭐죠? 이게 포테슘이에요. 포테슘이고 뒤에가 다이크로메이트죠. 그래서 한 칸 띄고 소문자로 다이크로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거 그냥 이름 붙이고 뒤에는 이렇게 이름이 있으니까 쓰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명명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습을 여러 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각각 원소들의 이름을 외고 이온들의 이름을 외고 그래서 이제 자유자재로 어떤 물질 보면 영어로 쭉쭉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